고생 끝에 당첨된 임대주택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은 최소 몇 년간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몇몇 침대주택의 경우는 사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내가 거주할 곳이 깨끗한지 상태가 좋은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입주했는데 집의 상태가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입주 전에 임대주택의 내부 모습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입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의 임대주택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못한다면 선뜻 계약하기가 어려운데요. 공고문의 신청 조건이나 금액 등은 나와 있어도 주택의 구조나 생김새를 찾기 힘들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건물 외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거리뷰 기능을 이용한다면 건물의 외관과 주변의 지리, 상권 등을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어지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안 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웬만한 임대주택은 공고문과 함께 홍보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잘 찾아보기만 한다면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의 경우 보통 홍보자료와 조감도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공고 및 공지를 읽어보면 임대주택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서울주택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도에서도 해당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LH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지역 조감도, 단지 배치도, 호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팜플렛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 점검 기간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점검 기간이란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웬만한 하자 신청도 이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챙겨서 가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 방문 표준 점검표와 함께 휴대폰 충전기, 포스트잇, 줄자 등 집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을 챙겨가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점검 기간이 없는 임대주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내가 살 곳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사전 점검 없이 입주했는데 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할 주택에는 사전 점검 기간이 있는지, 입주 전에 방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공고문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사전 점검을 갔는데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의 구조가 아예 다를 경우입니다. 평면도로 봤을 때는 아니랬는데 구조가 달라졌어요. A타입인 줄 알고 갔는데 다른 타입의 집인 것 같아요. 종종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유의사항을 자세히 보면 여러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동은 하부 펌프실, 전기실 때문에 소음 및 구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런 식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만약 적혀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안 봐서 몰랐을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공고문도 잘 확인하고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는데 구조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계약 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약금이나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에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설 하자가 심한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자는 수리하면 되니까 감수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하자가 너무 많거나 심한 하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벽에 균열이 가 있는 등의 문제는 단순히 벽지를 교체하거나 수리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해줄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에 소극적이거나
하자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로 인해 거주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수선 의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주인이 청소를 안 하고 간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집으로 입주를 하면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청소업체한테 맡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청소의 의무는 새로 들어온 나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수선 의무와 원상회복의 의무는 집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하자나 심한 오염이 아닌 일반적인 청소는 새로운 세입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집 상태를 봤는데 너무 더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전 점검 때 발견했다면 꼭 하자 신청 및 이해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 측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심각하게 더러울 경우에는 LH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만 적당한 선에서 더러운 경우에는 청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입주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인데요. 입주를 하고 난 후에 하자를 발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전 점검 때 아무리 꼼꼼하게 보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래 있던 하자를 입주 후 뒤늦게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나 LH를 통해 하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후부터는 입주자의 과실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하자 수리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입주 후 나의 실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가게 될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내 과실로 인한 하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먼지, 지울 수 있는 얼룩, 자연스럽게 노후된 시설 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나의 과실로 인한 시설 파괴 및 고장, 너무 더러워진 벽지, 문이나 바닥 찍힘 등의 문제는 원상회복 의무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주를 준비하면서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당연하게도 깨끗한 집도 많고 문제 없는 집도 많지만 혹여나 문제가 있는 집을 마주했을 경우에는 위의 방법대로 따라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